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도 그리고 용산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들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셈법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일단 야당이 먼저 후퇴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강경 모드예요. 어떤 의미인지. 일단은요. 저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정 시한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12월 2일인데 정해진 시한 내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를 탄핵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타와 그런 징계성 조치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막고자 해서 법정 시한을 시키자고 해서 국회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도 다 고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여든 야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과 법률이 있으면 다 끌어다가 상대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법적인 조치까지 다 취하죠. 그런데 국민은 선출해주고 나서 4년을 보장해놨더니 그 중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도 그래도 서로 잘났다고 상대방을 향해서 삿대질만 하지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겁니다. 김대엽 평론가님,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잠깐 드려보면 딱 들었을 때는 그럼 일하는 국회 느낌이 나겠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정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안이 별로 좋지 않은 예산안을 던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야당이 버티기 해요. 그러다가 방금 김대현 평론가 말대로 야당이 도저히 안 되는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럼 거기서 국회가 약간 해산되는 분위기인데 이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적인 이 나라에서 대통령실에만 너무 유리한 그런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도 예산에 대한 기본 틀은 행정부가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걸 일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용산이라고 해서 667조 갖다 놓고 뭐 주판 튀기면서 요건 여기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쭉 빨아올려서 흡입기처럼 빨아올린 다음에 통계 내서 얼마야 해서 그럼 거기에 가감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강약을 둘지 판단하고 하는 건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특활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합니다. 검찰은 어쨌든 수사권을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미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고 지금 시행령으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소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없는데 더 이상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계속 감액해 나가는 건 맞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한이 없는데 무슨 특활비를 씁니까? 다만 이것도 일관성이 있으려 그러면 경찰은 그만큼 수사 권한이 늘어나고 확대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럼 경찰은 그대로 존치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김대엽 평론가의 특활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의 지금 셈법과 태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보이는 대통령의 자세, 위치, 어떤 행동은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설사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찾아가서 읍소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 카드를 내밀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야당이 다시 자신들이 원래 했다고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던 안을 번복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죠. 그게 집권 여당이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버팅긴다? 전 그래서 중요한 건 대통령실에서 이걸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보고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그게 고성이었던 뭐든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유연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여야 간의 기본적인 대화 협상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협상할지에 대한 룰과 범위를 자신들의 참모들에게 줘야 한다. 그런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위검사들에 대해서 또 몇몇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부장검사들이 먼저 집단행동하고 있고 또 부부장 검사들까지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집단 반발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롱과 조소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정작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는 그 어떤 검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검사가 제대로 된 기소한 거냐, 수사권, 기소권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외쳤을 때는 쳐다도 보지 않더니
검사 몇 명 날린다니까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조롱, 그다음에 정말로 뭐랄까요? 조롱의 대상으로 그냥 검사들이 전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감사원도 그런 일부 지금 반발해서 직원들 연서 받으려다가 실패했는데 검찰 몰락의 길을 스스로 걷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 과감하게 탄핵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남발할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과거 같았으면 검찰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남발을 하면 정말로 후폭풍을 맞아야 돼요. 역풍을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역풍을 1도 안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현 정부 그리고 현 검찰, 현 권력기구가 정말로 터무니없이 정말로 불평등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불공정하게 지금 사건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뭐 과다한 탄핵도 문제겠지만 그런 원인과 빌미를 제공한 저는 지금 검찰 감사원들이 다음에 몰락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처절한 변신, 몸 스스로의 개혁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자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정말로 더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한 1시 반부터 상황이 한창 진행될 때부터 저희와 같이 방송을 하고 계셨는데 네. 거기서 약간 거침없는 뒤를 생각하지 않는 발언들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좀 조마조마하면서 그러셨어요? 방송을 근데, 시청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대학 시절에 이미 다 겪었잖아요. 80년도 그 신군부 계엄 확대하고 뭐 하는 그 과정들을 다 겪었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창 탄핵 국면에서 그때도 계엄 설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만큼 살 만큼 살아서 별로 겁이 안 난다 사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탱크 앞에 가서 뭐 이렇게 군인들을 설득한다거나 뭐 그런 거 뭐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도 지금 시간이 또 한참 흘렀잖아요. 지금은 제가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두렵지가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결말이 어떤지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5.17 때도 그랬지만 일시적으로는 뭐 군부를 동원해 갖고 권력을 더 공고화할 수도 있어요. 80년 5.17. 그렇죠. 결국은 내란죄로 처벌받고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령 선포하신 분들이 뒤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요. 이게. 그런 건데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던진다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그 후폭풍 내지 후과까지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낙관을 상당히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어저께 전개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특히 군 투입해가지고 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확실히 미숙하구나 하는 걸 그때 딱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참 수십 년 전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별로 체감이 안 가겠지만 그 당시 군인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군 병력을 먼저 깔아요.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그렇죠. 방송사도 가고. 거점 다 점령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계엄령 선포를 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병력도 뒤에 보니까 선포하고 나서 뒤에야 투입을 하고 의원들이 이미 다 본회의장 들어간 다음에 잡으러 들어가는 시기인데 사실은 미리 준비를 했으면 그 전에 국회 다 봉쇄하고 그죠? 의원들 들어오면 족족 잡아다가 뭐 버스에 태우든지 해서 딴 데로 보내고 유배를 보내든지 예전에 허탈한 웃음이세요. 이승만 전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요. 4.45 개헌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뭐 계엄령 선포의 어떻게 보면 전범 비슷한 그런 건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가고 그리고 또 거기 투입된 장병들도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이 정권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내 목숨을 바쳐서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없는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안 위험하더라.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자신감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좀 불안하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총평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셨죠. 그리고 계엄령 선포되고 그 다음에 포고령이라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 5가지 보세요. 아니 무슨
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예. 묘법적 요소도 많고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잠을 뭐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새벽까지 깨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됐었죠. 근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명천지 21세기에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네. 그 상황과 하나도 일치된 게 없어요. 국회는 국회가 법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종북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야당을 비판하고 그게 이유가 돼서 계엄을 선포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그리고 나서 국회가 사실은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군 투입해서 국회의장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세 사람 체포해 가려고 했다고. 그리고 나서 회의 진행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계엄을 그냥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면 이제 체포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군의 장병들이 어제 이제 본회의장까지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거의 복도까지 들어와. 지금 저 장면인데요. 복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아차 있으면 저거 들어가서 진짜 체포해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갔으면 예. 가결 못 하잖아요. 의결 못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거를 아마 생각하고 작전을 펼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이제 보좌인들의 저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들도 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면은 없었고요. 물론 저는 군인들 중에도 유리창 부수고 들어온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작전을 했던.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일부 군인들은 시위대를 또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어수룩하게 했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본인의 어떤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이 시도 예. 이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또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도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런 우려 있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이네요. 방송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도 감히 내리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도로 이거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준비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드는 거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로 아주 뭐 전시 상황이 아니면 하기 예. 힘든 그런 거를 감히 할 뿐이라면 그동안에도 계속 설이 있었지만 혹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총풍 사태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을 벌일까 봐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다행히 지금 야당도 그 지점을 미리 지금 다 예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비상계엄이 실패하게 된 데에는 야당이 미리 터트린 것도 전 상당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그렇죠. 이미 소문은 뭐 연초부터 이 정치권에서 돌고 있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8월 달부터 김민석 최고가 이제 그 계엄령 빌드업설 제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괴담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미리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준비들이 좀 돼 있었던 측면들이 있다. 그것도 역시 좀 작용한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무엇보다 이번 그 비상계엄을 막아내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습 효과가 이제 꽤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불안 요소 없겠습니까? 뭐 불안 요소가 있죠 당연히. 저는 뭐 충분히 예를 들면 제2의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마지막에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나 할 수 있구나.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본인과 본인 가족, 본인의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쟁을 유발하거나 국지전을 유발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위험을 타개하고 계엄령을 다시 선포해서 본인이 정권을 계속 쥐고 본인의 임기를 마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빠르게 지금 야당이 탄핵 결의안을 이미 제출을 했고 국회 이 상정이 오늘 새벽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밤 자정이 넘어가면 새벽이 되는 건데 네. 새벽 0시쯤에 지금 얘기입니다만 이거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정이 넘어가면 바로 회의를 열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을 하고 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통과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탄핵안 표결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말씀?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시점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하루라도 빨리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야 돼요. 그게 있는 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계엄도 마찬가지고 국지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험한 상황은 전 국민의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나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다른 일은 그걸 막아놓으면 일단 다른 일은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만약 계엄을 다시 하거나 제2의 계엄을 또는 국지전을 도발하고 전쟁을 유발시킨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일까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에 예. 이런 일이 처리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도록 탄핵을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